안에 빼달라는 거예요, 방을? 내년 3월달까지 계약 기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배당 신청을 내년 3월달까지 이사 안 가요, 저. 낙찰 받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진짜 이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부부입니다. 방금 본 영상은 2021년 10월경 청주의 한 아파트를 낙찰받고 좋아하는 저의 모습이었는데요. 2명이 입찰을 해서 1등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같이 간단히 살펴볼까요? 당시 매매 최고가는 1억 9천, 전세 최고가는 1억 8,500이었는데 저희는 1억 6천 후반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자마자 2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네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P로 전세를 놓아도 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단기로 매도해서 차익을 얻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요. 매도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두 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입찰을 해도 괜찮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살펴보아야 할 것 첫 번째,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배당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번 물건은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인 8월 26일보다 이전인 7월 5일에 배당 신청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인 저희에게 명도 확인서랑 인감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명도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했고 방을 빼주면 법원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살펴보아야 할 것 두 번째,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대항력과 상관없이 배당 순서는 확정 일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초보자의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권리들의 성립 일자가 확정 일자보다 빠른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확정일자가 전입일자와 같거나 빠르지만 간혹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안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일자가 같은 경우인데요. 확정일자보다 성립일자가 빠른 권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낙찰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전부 배당될지 아니면 남는 금액이 있을지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액과 비교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물어줄 돈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낙찰이 되고 나면 점유자와 연락을 어떻게 취할지가 가장 고민인데요. 저희는 주로 잔금 일정이 정해지면 그 전에 따로 방문하여 메모를 붙이고 오거나 우편을 보내는 편입니다. 신속한 명도를 위해서는 점유자와 빠른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경험상 낙찰 당일에 바로 연락을 시도하게 되면 점유자분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진행이 수월한 방향으로 명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잔금 전에 따로 방문하여 현관에 메모를 붙이고 왔는데 마침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여기 네. 내년 3월달까지 지금 거주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그 안에 빼달라는 거예요, 방을? 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전세금을.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배당 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 돈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자격은 다 되시니까. 근데 보통 그 배당금을 찾아가려면 그 낙찰자의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혹시 절차는 알고 계시나요? 돈을 받으시려면 이제 저희한테 서류를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무슨 서류를 받아가요? 서류를 저희한테 그냥 돈을 찾아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저희가 집을 비워주면은 이제
집을 비워줬다는 명도 확인서랑 지금 인감증명서. 저기 내년 3월 달까지 계약 기간이라니까? 예, 근데 이제 배당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신청을 내년 3월 달까지 이사 안 가요, 저. 통화를 해보고 나서 명도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 명도를 하다 보면 조금 까다로운 케이스가 이렇게 아예 경매에 대해 모르는 분이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아주 얕은 지식으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시는 분들은 대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고 걱정이 앞섰지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했으니 배당 기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배당금을 신청한 경우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명도가 수월한데, 경매 절차에 대해 모를 뿐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셔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매는 낙찰이 되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수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임차인분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 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신청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고 나갈지, 아니면 이전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낙찰자에게 돈을 받아서 나갈지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집주인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서 살고 싶다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의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기일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 문자와 함께 안내 우편을 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당기일 이후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임차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내년 3월까지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전화통화나 문자에 대한 답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괜히 연락해서 임차인과 다툼의 상황을 만드는 것을 자제하고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법적인 권리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용 증명은 문자나 우편보다는 조금 더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 내용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와 점유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명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화 주셔가지고 통화 가능하세요? 아, 예. 여기 네네. 오늘 내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임차인분. 저희는 이 집을 무사히 명도할 수 있을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와 메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